성형외과 의사 김영재 의원 그리고 오후에는 청와대. 그런데 조사 협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실랑이가 벌어지고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러죠. 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지금 바로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디 계세요? 네, 이제는 저 청와대가 그 협조가 안 돼서요. 예. 현장 조사가 오늘은 끝났습니다. 예. 청와대까지 가셨잖아요, 의원들이? 네, 갔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처음에 오전에 김영재 의원을 갔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래 차움병원을 가게 돼 있었는데 그곳을 생략했습니다. 다음 날 가기로 하고. 예. 그리고 청와대를 오후 3시까지 이제 대부분의 의원들이 가셨고, 예. 저하고 안민석 의원하고 손혜원 의원 세 사람이 김영재 의원에 남아서 그 김영재 의원에서 불거졌던 의혹들을 특검팀이 봉인하는 것까지 보고 그리고 예. 특검팀에게 넘기고 그리고 청와대로 갔었는데요. 예. 청와대 가니까 이제 그 신랑이 벌어진 그 상황이 종료가 되고 예.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제 그 다 철수하기로 하고 다시 다 나왔습니다. 청와대 문 안으로는 들어갔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가 그 현풍문인가요? 그 무슨 면회실이 있는 건물. 예. 저는 거기까지 갔습니다. 근데 앞서 있었던 의원님들은 그거보다 조금 더 갔던 것 같긴 한데요. 네. 아무튼 제대로 그 현장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실 측에서 안 된다, 계속. 그렇습니다. 뭐 제3의 장소에서 협조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이제 의원들이 거부한 건가요? 거부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번 그 현장 조사를 허락을 하게 되면 네. 앞으로도 계속해서 또 할 게 아니냐. 예. 발레를 깨기 싫다. 뭐 이런 건데요. 예. 참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검찰하고 그 검찰이 왜 국회 출석하라 그러면은 관례상 못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예. 네. 그래서요. 그럼 오늘 일단 못했고 그러면 청와대 현장 조사는 포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추진합니까? 그건 아마 재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네. 예. 그럼 청와대 소식은 더 여쭤봐야 들을 내용이 없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럼 오전에 갔던 김영재 의원, 예. 이 김영재 의사는 청와대를 그냥 프리패스로 드나드셨던 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네. 근데 국회의원은 못 들어갔어요? 못 갔습니다. 네. 국회의원보다 센 분이네요, 김영재 의원이. 그래서 권력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꽤 센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요. 그런데 오늘 김영재 의원 그 현장 조사에서도 뭔가 중요한 걸 찾으셨으니까 특검팀이 와서 봉인까지 했죠? 예, 그렇습니다. 뭘 찾으셨습니까? 김영재 의원이 4월 16일 날 장모를 진료했다라고 이제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골프를 치러 갔다 그러다가 프로포폴 주사한 것이 이제 발견이 되니까 그 다음엔 아침에 장모를 진료했다 그래서 예. 저희가 그 장모 진료 차트를 요구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트를 요구를 해서 봤는데요. 예. 그 차트에 페이스 해갖고 PRP를 했다고 돼 있고요. 예. 또 DNA, MTS, 그다음에 스캘프 건이라고 그렇게 이제 세 군데에 표시가 돼 있고요. 네. 이게 아마 스캘프 건이라는 게 머리 두피에다가 이제 이마의 주름살을 없애기 위해서 쏘는 이렇게 작은 주사 같은 무슨 총같이 생긴 무슨 그런 기구를 얘기한다 그래요. 전문의들한테 물어보니까. 예. 그다음에 DNA, MTS 이것도 무슨 그런 리프팅과 관련된 그런 피부과 시술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흐린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고요. 예. 그 옆에 허리, 무릎 이렇게 써 있고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데 이게 이제 볼펜 색깔이 다릅니다. 그 색이 다르다는 게 농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까만 건 까만 건데 이게 진하게 써 있고요. 그리고 맨 밑에 이제 프로포폴을 몇 미리를 주사했다는 게 써 있고 그다음에 AM 9시 10분 이렇게 써 있는데 요것도 이제 저 볼펜의 농도 색깔이 다르고 밑에 이제 김이라고 사인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인이 김영재 원장이라는 분이 프로포폴 관리대장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환자들하고의 사인했을 때 자기의 사인하고 아주 눈으로 봤을 때 확연히 다릅니다. 달라요? 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김 사인이 다른 거를 이렇게 올려놨는데요. 방송 끝나고 보시면 알 겁니다. 아니 저도 지금 앞에 컴퓨터로 보니까 평상시에는 김의 밑에 받침 미음자가 매우 흘려져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요 4월 16일 것만 거의 정자로 김이네요. 정자로 돼 있죠.
근데 다른 모든 차트에 다 아주 흘림 김입니까? 다 흘린 김입니다. 아, 딱 요거 하나만 이래요? 네, 딱 하나만 이렇게 다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것을 좀 보존을 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그 현장에서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특검팀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특검팀이 긴급 출동을 해서요. 예. 그것을 이제 봉인을 했고, 어허. 그 나머지 차트들도 더 봉인을 했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날 거만 왠지 차트가 조금 뭐 어떻게 손댄 흔적이 보인다 그런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현장에서 예. 처음에 이제 제가 이게 왜 사인이 다르냐 그랬더니 그 김영재 의원이 뭐 간호원이 했다는 식으로 처음에 간호원 어쩌고 이러다가 그 다음부터는 그 말을 다시 안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막 진땀을 흘리셨고요. 예. 그 병원 측에서 좀 저희가 보기에 약간 이상하다 할 정도로 그 차트를 못 주겠다고 처음에 굉장히 알겠습니다. 완강히 버텼습니다. 네. 세월호 당일 나는 골프 치러 갔다. 그런데 그때 그 알리바이로 제출한 톨게이트 영수증 있잖아요. 네네. 박영선 의원은 청문회에서 그 영수증도 가짜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두 개가 이제 하나는 하이패스고요. 예. 하나는 그 현금으로 된 영수증을 나중에 이제 인증해서 받은 건데, 예. 그 하이패스 요금이 첫째 다릅니다. 어허. 근데 그 공항으로 가는 그 요금은 단일 요금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는 7,600원이고 하나는 6,600원으로 써 있고요. 그게 벌써 이제 첫째 좀 다른 점이고요. 그때 골프 친 곳이 그 인천공항 옆에 있는 그 골프장이 모양이네요. 청라 골프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천공항 그 바로 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톨게이트 못 미쳐서 가는 골프장이죠. 청라 골프장. 예. 근데 그 원래는 그 골프장을 하려면 톨게이트까지 갈 필요가 없고 그 전에 아마 출입구에서 나가야 되는 모양입니다. 예. 근데 이분이 또 뭐 그것도 뭐 깜빡해서 놓쳐가지고 또 뭐 지나가서 다시 왔다 그러고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설명이.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추론컨대 네. 박영선 의원께서는 그날 김영재 원장이 이 알리바이도 뭔가 조금 자꾸 만들어내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장모가 와서 처방했다는 프로폴폴도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이런 거죠. 제가 제일 오늘 그러니까 그 동안에 본 거 중에 제일 의심 가는 것은 장모의 차트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장모가 뭐 허리가 몹시 아프고 무릎이 몹시 아파서 응급 환자처럼 와서 그 진료를 한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차트를 보면은 미용과 관련된 피부과 시술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아프신 분이 그러게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치에 첫째 안 맞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장모 시술이 뭐 30분쯤 끝나가지고 이제 끝났다고 예. 국정조사에서는 그랬는데 이 많은 거를 하려면 30분 안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네. 자, 그거가 하나 있고 네. 최순실이 최보정이라고 하는 가명으로 3년 사이에 무려 1,300회 이상 거기 왔다. 이런 게 쭉 다 드러났죠? 그렇습니다. 136회입니다. 136회. 네, 136회인데 그게 2년 몇 개월인데요. 예. 우리가 2년 몇 개월을 136으로 나눠보면은요. 예.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프로포폴을 맞은 거거든요. 예. 그 136회에 전체에 다 프로포폴이 프로포폴을 사용했다고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미용 시술을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예. 굉장히 의문점입니다. 예. 네. 그리고 왜 가명을 썼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뭐 가명을 최보정이라고 썼다고 오늘 주장을 하더라고요. 예. 왜 가명을 썼는지는 그것도 참 우리가 정말 의심 가는 대목이죠. 네. 네. 그리고 그 모든 진료비 뭐 8천 몇백만 원은 전부 현금으로 냈다면서요? 예. 모두 현금으로 냈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추론되는 합리적 의심은 뭡니까, 그러니까? 첫째는 그 136회의 프로포폴 사용을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 혼자에게만 했겠느냐. 만약에 그걸 혼자 했다 그러면 이분은 완전히 중독성 환자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게 1인분,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한 게 아니면 누군가가 가명을 써가면서 프로포폴을 대신 타갔다는 뭐 그런 가정이 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 결국은 특검이 다시 수사해서 밝혀내야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재 의원은 중요 피의자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도 특검팀이 와서요. 좀 약간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현장 조사를 좀 더 하고 가겠다고 했거든요. 예. 저희보다 특검팀이 더 오래 아마 남아 있었을 겁니다. 예. 알겠고요. 네. 자, 그리고 뭐 엊그제 청문회에서 우리 박영선 의원이 이 동영상을 아주 적절하게 활용하시더라고요. 녹음 파일 같은 거를. 네. 그런 제보가 많이 옵니까? 좀 많이 옵니다, 요새는. 정말 이게 국민청문회라는 느낌을 제가 느낄 정도로요. 예. 국민 여러분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저희의 실수도 보완해 주시고, 또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도 또 이런 질의를 해보면 어떻겠냐. 이런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많은 이러한 제보도 많이 해주십니다. 진짜 네티즌들의 힘으로 얻은 2007년 후보 경선 때의 동영상. 맞습니다. 그게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모른다고 말할 수 없겠네요라는 말을 끌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모릅니다라고 한 거는 이게 위증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그날 그런 식으로 이제 일부 시인을 했기 때문에요. 위증죄를 걸기가 조금 힘들 겁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더 이제 법정에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특검이 어떻게 이것을 결론 내리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을 알았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날 시간이 없어서 이 질의를 못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임명되기 약 일주일 전에 박지만 씨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박지만 씨 말고 또 다른 한 사람, 세 사람이 만났는데요. 이 박지만 씨가 김기춘 실장한테 부탁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 박정희 기념사업회가 이 정윤회와 최순실 이 사람들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대신 이것을 좀 맡아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하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주일 후에 이 김기춘 실장이 비서실장으로 발령이 나거든요. 그래서 김기춘 실장이 처음에는 박지만 대표에게 깍듯이 잘하다가 청와대 들어가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그게 아니어서 결국은 김기춘 실장도 박지만 씨 쪽을 버리고 이제 이런 문고리 3인방과 최순실 정윤회 라인으로 함께 갈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봐서는 어쨌든 최순실 씨랑 모를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만약에 김기춘 실장이 최순실 씨를 알았느냐 모르느냐를 더 특검이 확인하기 위해서는 박지만 씨에게 조사를 하면 아마 그것은 더 확실하게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지만 씨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최순실의 관계를 알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부탁을 한 거죠. 아버지 박정희 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해주십사.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별로 안 좋아한다는 겁니다. 정윤회 최순실이? 그래서 이 일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알겠습니다.